여러분 안녕하세요. 헥슬톡입니다. 오늘은 오랜 시간 기다리셨던 아이템 제작과 크래프팅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 다루는 내용은 상황에 따라 그 선택의 결과물이 항상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하며, 타협 없이 진행하시다 보면 본인이 가진 모든 재화를 써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것이 해당 분야이기 때문에 자본적인 여유가 없으시다면 어느 정도 타협을 하시면서 제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가장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위 두 개를 꼽자고 하면 제작 아이템을 사용하시는 경우 무기와 투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보통 아이템 제작에 사용되는 주요 제작 에센스들의 기능을 짧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접두 전미 탄생 에센스와 제거 에센스입니다. 말 그대로 접두 탄생 에센스의 경우 전미열을 고정하고 접두열을 새롭게 설정하며, 전미 탄생 에센스의 경우 접두열을 고정하고 전미열을 새롭게 설정합니다. 제거 에센스의 경우 마찬가지로 고정된 상태에서 접두, 전미에 해당하는 옵션 중 하나만 임의로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알리사 에센스입니다. 존재할 수 있는 옵션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반드시 해당 옵션을 포함한 상태로 아이템의 모든 옵션을 재설정합니다. 주로 확률이 낮은 옵션을 필두로 제작을 진행해야 할 때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베스페르 에센스입니다. 아이템의 티어를 재설정하며 티어별로 확률이 각각 존재합니다. 최대한 아이템의 옵션 수가 적을 때 베스페르 에센스를 사용하여야 비교적 낮은 개수로 원하는 티어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권능 에센스입니다. 권능은 크게 해당하는 권능에 아이템에 고정적으로 옵션을 부여하며 접두어와 전미어에 권능별로 존재할 수 있는 고유 옵션이 존재할 수 있는 아이템 상태가 됩니다. 다음은 서펜스 에센스입니다. 최대 옵션 상태로 존재할 때 접두어 혹은 전미어를 선택하여 반대편에 존재할 수 있는 임의의 옵션을 획득할 수 있는 에센스로 하드코어 모드 전용 드랍 에센스입니다. 이 외에도 아이템을 전설 옵션으로 포함한 전설 아이템으로 만들어주는 전설 상승 에센스, 그리고 전설에서 희귀 상태로 다시 만들어주는 전설 회귀 에센스 등이 사용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기와 투구에 대한 제작 가이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기의 경우 제작 무기를 사용하신다면 케이스는 동일합니다. 이번 시즌은 근접 빌드는 카스토르의 시야와 아쿠벤의 징벌을 통해 제작 아이템 없이 높은 성능의 무기를 사용할 수 있었으며, 활 빌드 또한 화살통의 경우 레오의 종말을 수령하여 종결 아이템으로 사용 가능했습니다. 그렇기에 무기의 경우 가장 이득을 볼 수 있는 활을 예시로 들겠습니다. 언디셈버에는 다양한 무기 베이스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자체의 치명도와 속도가 더 빠른 대신에 공격 피해가 더 낮거나 치명도가 낮은 대신에 공격 피해가 높은 등 다양한 케이스가 존재하니 본인이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잘 생각해 보시고 베이스를 고르시기 바라며, 제가 추천드리는 케이스는 집념의 경우 고민할 필요 없이 치명도의 베이스가 낮고 공격 피해가 가장 높은 베이스를, 치명 빌드의 경우에는 카스토르의 굴절을 통해 치명도를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시면 집념 빌드처럼 공격 피해가 가장 높은 베이스를, 아닌 경우에는 치명도가 자체적으로 있는 베이스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우선 활 빌드의 경우 시즌 유저를 기준으로 가장 높은 공격 피해는 34티어인 드러난 지름길 활입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무기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소개드리는 방식은 접두의 추가 번개 피해, 본인이 원하는 플랫, 공격 피해, 속도를 기반으로 하는 제작법으로 무기를 권능 에센스를 통해 아쿠벤의 권능을 부여합니다. 다음 희귀 탄생 에센스, 희귀 부여 에센스, 접두 옵션 제거 에센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접두어의 공격 피해, 그리고 본인이 스킬에 해당하는 주속성 플랫, 속도를 접두에 만드시면 됩니다. 만일 알리사 에센스가 여유가 많으시다면 상대적으로 효율이 좋은 편은 아니지만 이를 통해 비교적 등장 확률이 낮은 속성별 플랫을 확정하신 뒤에 돌리시면 좀 더 제작 속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접두에 본인이 원하는 속성 플랫과 속도, 공격 피해가 존재했다면 다음 단계는 추가 번개 피해를 접두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서펜스 에센스를 추가적으로 필요로 하며,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서펜스 에센스를 통해 추가 번개 피해를 띄우는 것은 매우 확률이 낮습니다. 하지만 이를 매우 높은 확률로 붙일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는데요. 방법은 서펜스 에센스와 권능 옵션이 존재할 수 있는 티어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165 아이템은 일반적으로 9티어 이상의 옵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옵션들과 권능 옵션의 경우
그 이하의 티어를 최소치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으며 서펜스 에센스의 경우 해당 티어가 존재하는 옵션들로만 결과값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옵션을 포함한 서펜스 에센스를 사용하여 높은 확률로 원하는 옵션의 결과를 얻게 할 수 있습니다. 옵션별로 존재하는 티어는 옵션 선택의 상세 보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추가하려는 추가 번개 피해는 8티어에 해당 권능 옵션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미어에 존재하는 8티어 옵션을 서펜스 에센스를 사용하신다면 높은 확률로 적중시 추가 번개 피해를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옵션의 경우 장비 요구 능력치 감소의 8티어가 존재하며 각종 속성 관통력에도 8티어 옵션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전미탄생 에센스와 희귀부여 에센스를 통해서 8티어 옵션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8티어 옵션이 만들어졌다면 서펜스 에센스를 통해서 화용 관통력을 눌러보시면 높은 확률로 추가 번개 피해가 등장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66%의 확률일 뿐이지 실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번에 성공하신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실패를 하셨다면 제거 에센스를 통해 다시 시도하신 후 제거에 성공했다면 해당 방식으로 서펜스 에센스를 다시 시도하시면 되며 실패하셨다면 세 줄이 존재하는 초기 상태를 다시 제작하신 후에 성공하실 때까지 시도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저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실패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 경우에는 또 제거 에센스를 통해서 옵션을 지워야 합니다. 지우는데 성공했으니 다시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비 요구 능력치가 등장했습니다. 또한 똑같은 방식으로 서펜스 에센스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성공했습니다. 해당 방식으로 비교적 적은 자본으로 서펜스 에센스를 사용을 최소화하여 옵션 4줄을 완성했습니다. 이렇게 4줄을 완성했다면 전미 제거 에센스를 통해서 사용하지 않는 옵션들을 제거하고 4개의 옵션에 대해서 베스페르 에센스를 사용하여서 작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해당 작업은 4줄로 진행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확률이 높지 않을 수도 있으며 재화가 부족하신 경우라면 충분히 재화를 확보하신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지금 베스페르 에센스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접두어를 작업을 진행을 했다는 가정하에 추가적으로 이후 작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미어를 제작할 차례입니다. 전미어에서 가장 중요한 옵션은 무기 공격 피해 %입니다. 공격 피해 %가 높게 붙을수록 장비의 총 공격력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서펜스 에센스를 통해 접두어에 4개의 옵션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미어에는 공격 피해 %를 제외한 한 가지 옵션을 추가적으로 챙길 수 있으며 치명타 빌드의 경우 장비 치명도를 올려주는 장비 치명도 옵션을, 집념 빌드의 경우에는 극대화 피해를 챙겨주시면 됩니다. 해당 작업은 희귀부여 에센스와 전미 탄생 에센스 그리고 전미 제거 에센스를 주로 필요로 하며 이 작업에서 전미 제거 에센스와 전미 탄생 에센스는 꽤 많이 사용되므로 제작하실 때 재화를 충분히 확보하신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작업까지 진행이 되셨다면 희귀 변화 에센스를 통해 전체적인 모든 옵션을 조율할 수 있으며 전설 상승 에센스를 통해 공격 피해 %와 같은 딜 옵션을 챙겨주신 후에 장비의 퀄리티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전설 5까지 다 완료가 되셨다면 크래프팅을 통해 공격 피해 % 옵션을 붙여주시는 것이 가장 베스트이며 크래프팅 제어가 여유가 있으시다면 고급 크래프팅을 통해 추가적인 유효 옵션을 띄워주시면 베스트입니다. 이후에도 고대 상승 에센스를 통해 다양한 딜 옵션을 챙길 수 있으니 해당 작업도 여유가 되신다면 진행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무기 제작 가이드였습니다. 다음은 투구입니다. 투구는 제작했을 때 가장 크게 옵션에 따라 스펙업이 도움이 되는 아이템을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는 부위입니다.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강화 스킬에 관련된 옵션이 가장 중요시하는 장비 부위로 주로 사용되는 베이스는 회피도가 높은 베이스를 통해 캐릭터가 부족한 회피도를 챙기시거나 혹은 방어도 관통, 원소 관통 베이스를 통해 플레이하고 있는 속성에 맞춰 부족한 관통 수치를 챙기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시작은 카프리의 권능에서 시작됩니다. 카프리의 권능에는 전미어의 치명타 피해와 강화 스킬의 룬 효과 증가가 존재합니다. 이 두 개의 권능은 권능 옵션 2줄을 제외하고도 본인이 원하는 옵션이 있으실 경우 해당 옵션까지 같이 포함된 3줄을 띄우시면 좋습니다. 만일 강화 스킬 룬 효과 혹은 치명타 피해 옵션이 지워지실 경우에는
다시 희귀탄생 에센스를 통해서 작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예시를 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냉기 저항력을 유효 옵션이라고 생각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단계까지 오셨다면 보유하고 있는 자본에 따라 제작 방식이 나뉘게 됩니다. 우선 가장 리스크가 적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해당 방식은 상대적으로 모든 옵션을 다 챙길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자본이 어느 정도 있으시다면 이후에 설명되는 2번, 3번 제작법으로 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선 전설 상승 에센스를 통해서 권능을 아쿠벤으로 다시 부여해주면 됩니다. 아쿠벤으로 권능이 변경되었다면 전설 회귀 에센스를 통해서 다시 희귀 아이템으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해당 아이템은 카프리의 권능 옵션 2가지를 가지고 있지만 아쿠벤의 권능 상태인 투구가 됩니다. 전미어에 토템 원소 저항력이라는 옵션이 존재할 수 있게 되는데요. 해당 옵션은 6티어에도 존재할 수 있는 옵션으로 해당 상태에서는 만일 접두어에서 6티어 옵션을 서펜스 에센스를 사용하신다면 퍼센트 확률로 토템 원소 저항력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6티어로 존재하는 접두 옵션을 찾아야 하는데요. 권능 옵션 중에 강화 스킬 룬 쿨타임 회복 속도에 6티어 옵션이 존재합니다. 접두 탄생 에센스와 부여 에센스를 통해 해당 옵션을 6티어로 만든 후에 서펜스 에센스를 사용하신다면 확정적으로 토템 원소 저항력 옵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6티어 옵션에 강화 스킬 룬 쿨타임 회복 속도를 띄우셨다면 서펜스 에센스를 통해서 강화 스킬 룬 쿨타임 회복 속도를 누르셨을 때 전미어에 토템 원소 저항력만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사용하시면 전미어의 강화 스킬론 효과,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유효 옵션, 치명타 피해, 토템 원소 저항력이 존재하게 됩니다. 4줄만 존재하게 만든 후에 베스페르 에센스를 통해서 작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베스페르 에센스 작업이 완료되었다면 접두 탄생 에센스를 통해서 강화 스킬론 쿨타임 회복 속도가 티어가 높게 존재하게 띄우시면 됩니다. 이때 접두 탄생 에센스에 여유가 있으시다면 생명력 퍼센트, 적중도, 그리고 회피 베이스를 사용하고 계시다면 장비 회피도 플랫 혹은 장비도 회피도 퍼센트를 같이 띄워주시면 좋습니다. 완성된 투구는 토템 원소 저항력을 크래프팅하여서 스킬의 룬 효과 옵션을 얻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2번 제작법입니다. 똑같이 전미어의 치명타 피해, 강화 스킬 룬 효과 증가,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옵션을 얻으셨다면 이번에는 서펜스 에센스를 통해 높은 확률로 권능 옵션을 전미어에 추가할 차례입니다. 아퀼라의 권능 전미어에는 공격 강화 스킬의 지속시간 증가 옵션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무기처럼 2가지 옵션이 6티어와 8티어에 존재하기 때문에 실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설 상승 에센스와 전설 회귀 에센스를 통해서 아퀼라의 권능 상태가 되셨다면 룬기사의 권능 효과를 6티어, 8티어 옵션을 띄워주시면 됩니다. 해당 상태에서 룬기사의 권능 효과를 서펜스 에센스를 눌러보시면 66.6% 확률로 공격 강화 스킬론 지속 시간 증가가 뜰 수 있는데요. 똑같이 4줄 옵션을 만든 후에 베스페르 에센스를 사용하여서 티어를 높게 만들었으며 아쿠벤의 권능으로 이후 변경하여서 접두어에 강화 스킬론 쿨타임 회복 속도 증가 옵션을 높게 띄웠습니다. 이 경우에는 치명타 피해를 크래프팅하여서 물리 피해 증폭 혹은 원소 피해 증폭 옵션을 띄워주시면 되며 최대 13티어까지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3번 제작법입니다. 해당 방식은 매우 운적인 요소로 서펜스 에센스가 상황에 따라 많이 드는 경우도 그리고 적게 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본적으로 충분히 여유가 되시는 분이 하시면 좋습니다. 해당 방식은 효과 증가와 치명타 피해 증가를 띄우신 상태에서 시작됩니다. 전설 상승 에센스와 회귀 에센스를 통해서 아퀼라의 권능으로 변경 후에 2가지 옵션 이외에 1가지 옵션을 서펜스 에센스와 부여 에센스를 통해서 공격 강화 스킬 룬의 지속시간 증가 옵션을 띄워야 합니다. 만약에 옵션이 뜨지 않았다면 접두어로 올린 후에 접두어의 개수를 제거 혹은 탄생으로 3개를 만들어 서펜스 에센스의 규칙을 다시 깨신 후에 다시 전미어의 2가지 옵션 이외에 공백이 된 옵션에 부여 에센스를 통해서 강화 지속 시간 옵션을 띄우는 작업을 반복하셔야 합니다. 만일 성공하셨다면 토템 옵션을 크래프팅 희망하시는 분은 1번에서 제작한 방식처럼 아쿠벤의 권능으로 변경 후에 작업하여서 2번째 옵션을 토템의 원소 저항력 옵션을 추가하시면 되며
치명타 피해를 증폭으로 크래프팅하고 마무리하실 경우에는 이대로 베스페르 에센스를 접두어만 제거하신 후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접두어는 마찬가지로 아쿠벤의 권능 상태에서 접두 탄생을 통해 높은 티어의 강화 스킬 쿨타임을 포함한 유효 옵션을 포함하신 상태로 띄우신 후 완성하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비 제작에 사용되는 다양한 에센스의 설명과 그리고 보편적으로 사용하기 좋은 무기와 투구 제작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주어진 상황과 빌드에 따라 필요한 옵션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최대한 시즌에서 범용성 있게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외에도 추가적인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셔서 내용들을 공유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영상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